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주가를 높인 황인범 선수, 월드컵 이후 그리스 클럽 올림피아코스에서도 연일 맹활약 중인데요. 이 활약에 주목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명문팀 인테르 밀란인데요. 그리스 언론을 통해서 황인범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 인테르 밀란의 스카우트가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믿을만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인테르 밀란이 황인범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월드컵 기간에 황인범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 미드필더로서 다양한 능력 보였던 부분들 좋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일단 돌아가가지고 올림피아코스에서 계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특히 데뷔골도 넣고 하면서 한층 더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유럽 현지 시간으로 2023년 1월 17일 그리스 언론, 그리스 매체인 노바 스포츠에서 인테르 밀란이 황인범을 지켜봤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리스의 어떤 매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또 믿을 만한지 잘 모르는데 노바 스포츠를 알아보니까 결코 이제 낭설을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허접한 매체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전문 방송이죠. 그래서 얼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영국의 그 스카이 스포츠 같은 데라고 보면 무방한데요. 스포츠 전문 방송사로 이제 프리미어리그라던가 라리가라던가 분데스리가라던가 또 이제 세리에아라던가 이런 그 다양한 리그들을 중계하는 그런 방송사니까 이런 데들은 거의 공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뉴스 채널도 운영하고 또 뉴스 보도를 하니까 공신력 높은 기자들, 특히 이제 중계권을 갖고 있으니까 접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월드컵이나 유로 대회 예선전까지 중계하는 곳이라면 자본력도 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이 중계권을 갖고 있는 면면을 보면 이 정도면 거의 그리스 내에서 웬만한 그 축구 경기는 이 노바 스포츠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나온 뉴스니까 낭설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바 스포츠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테르 밀란 스카우트가 올림피아코스와 아리스가 경기를 치른 카라이스 카키스 경기장에 나타났다. 그 스카우트의 시선은 황인범으로 향했다.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은 올해 올림피아코스 유니폼을 입고 걸출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였다. 유럽 클럽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다. 본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인테르 밀란이 황인범을 보기 위해 그리스에 스카우트를 파견했고 올림피아코스와 아리스의 경기에서 면밀하게 관찰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구단 소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단에서 이제 어떤 스카우트가 오게 되면 미리 이제 그 구단 측에서 공문도 보내고 우리 누가 간다 알리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인물들과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사담으로 누구 보러 왔다 이 정도는 얘기하면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데, 아마 이 기자가 그 스카우트와 접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중계권사이자 또 이 경기를 중계했을 가능성이 있는 매체에서 우연히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도 황인범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26살의 올림피아코스 에이스 황인범은 선발 출전했고 다른 경기들처럼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현 시점에 올림피아코스는 황인범을 이적시킬 계획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테르 밀란을 포함한 다른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올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올림피아코스의 에이스라고 지칭한 것이죠. 즉 최근에 팀 내 핵심 선수라는 것을 그리스에서 유력한 매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경기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전 경기들처럼 경기력 자체는 좋았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는 1월 달에는 안 보내겠지만 솔직히 여름이 되면 좀 보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한 것인데, 일단 그 최근 다른 경기들처럼의 활약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이 끝난 이후 연속 공격 포인트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스하고의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오니코스하고의 경기에서 또다시 도움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폴러스 경기에서 이제 데뷔골을 넣은 거죠. 바로 이 장면인데, 왼발 중거리 슈팅인데 꺾어 찼고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이어졌고, 어떻게 보면 원더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득점으로 본인의 그리스 무대 첫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그리고 저도 골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골만이 아닌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터닝 동작이라던가 그러면서 수비에 따돌리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황인범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래도 대표팀에서 변화한 황인범보다도 옛날에 약간 조금 이니에스타, 한국의 그렇죠. 이니에스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불렸던 그렇죠. 대전 시절에 그랬죠. 그때
그때 황인범이 조금 떠오르는 듯한 플레이였어요. 사실 여름 이적 시장에 뭐 뒤늦게 이제 합류하다 보니까 뭐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었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녹아든 편이고 또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올림피아코스가 뭐 감독 경질도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중도에 영입되기도 했었고 솔직히 전통의 강호이고 우승 후보인데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이후 치른 최근 4경기 무실점 연승을 거두면서 뭐 아직까지는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하지만 그래도 우승권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유럽 팀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셸 감독 밑에서 어쨌건 간에 예, 잘 차근차근 더 발전해 가고 있죠. 예, 스페인 감독과의 궁합이 잘 맞는다. 예. 예, 약간 좀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예. 미셸이 워낙 유명했던 윙어 출신이기도 했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아리스와의 경기에 인테르 스카우트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경기 전에 매치데이 홍보를 할 때도 황희범 선수의 중앙에 있는 사진을 좀 뽑았어요. 뭐 여기에는 박한보라든지 하메스라든지 뭐 최근에 또 올림피아코스가 그래도 이름값 있는 선수를 많이 영입했고 이런 선수들이 조금 하향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또 경기 승리한 이후의 그래픽에서도 뭐 골을 넣은 선수는 마수라스 선수인데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황희범 선수의 사진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사진 선정도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저거는 그냥 다 같이 이런 데 시킨 거고요. 예. 자기 매치데이는 제가 조금 납득하겠지만 이건 좀 오버다. 예. 어쨌든 황희범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이 사진뿐 아니라 이제 현지 언론이라든지 또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공식 채널이 황희범 선수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그리스 매체 중에 최근에 국내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매체가 가제타인데 이 가제타도 조금 공신력 있는 매체로 네.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황인범 선수의 활약을 두고 황인범이 없는 올림피아코스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최근에 경기적인 영향력이 크고 네. 활약이 크다라고 또 보도를 했던 바가 있고요. 또 이날 아리스와의 경기에 많은 한국 팬들이 또 찾아왔더라고요. 뭐 현지 교민일 수도 있지만 뭐 여행을 오면서 이 경기를 방문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고 또 황인범 선수가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소개하니까 조금은 이제 아시아 마케팅 또 한국 선수 마케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게시글이었어요. 좀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 쪽이 조금 바뀔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 예전에 부오나 세바라고 저기 그 나폴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한 유튜버 유명 그렇죠. 팬이 예, 그리스에 갔다가 예, 좀 맞는 그렇죠. 그 사태가 폭행당했던 있었죠. 예.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뭐 사과도 하고 뭐 재발 방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뭐 보시면 이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한국 팬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전하고 네. 있고 또 황희범 선수도 워낙 또 팬 사랑이 애틋하다 보니까 네. 입고 있던 유니폼을 전달한 건 물론이고 몇몇 그 팬들에게는 아예 그 유니폼에 사인을 또 해주고 물론 뭐 네. 팬들이 갖고 오긴 했지만 뭐 그런 그 퍼포먼스도 연출하면서 황희범 선수가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 사실 잘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뭐 좀 나서서 좀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황인범 선수가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한국 사람이 아테네를 방문하면은 좀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예. 합니다. 또 이 한국 팬들뿐만이 아니라 현지 팬들과도 사진을 이제 셀카를 찍는 네.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린 지금, 팬들하고 예. 같이 찍고 있죠. 지금 황희범 선수가 분명히 올림피아코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선수고 또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그리스 사정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럽의 강호니까 이 팀에서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유럽의 빅리그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올림피아코스가 자본력이 좋죠. 예. 예,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를 그 여름 이적 시장에 5번째로 이적료 많이 쓴 그 구단주가 바로 올림피아코스 구단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 보도에 나온 인테르 밀란이 정말 황인범 선수를 원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선수단의 상황을 통해서 뭐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테르 밀란의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지난 그 베로나하고의 경기에서의 그 선발 라인업이었던 거였거든요. 차노루가 이제 조금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미키타리안하고 이제 갈리아르디니가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잘 아는 브로조비치, 바렐라 이런 선수들이 안 나온 경기긴 했어요. 예. 예. 근데 현재 그 인테르의 중원 뎁스가 그렇게 뭐 풍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뭐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 월드컵 이후에 계속 부상으로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카르보니는 만 17세 그냥 유스에서 자리 채우기 위해 올린 선수고요. 예. 그리고 뭐 갈리아르디니는 아직 좀 부족한,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인테리에서 뛰었지만은 항상 좀 아쉬운 선수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슬라니는 이번에 그 엠플리에서 임대로 완전 영입 옵션을 가지고 데려온 선수인데 만 20세의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직은 경험 부족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중앙 자원은 부상당한 브로조비치와 그 이제 바렐라, 차라놀루 그리고 미키타리안 예. 이렇게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이 부상인데 3미드를 쓴다는 예, 거죠. 그러면 중원에 사실 더블 스쿼드를 생각한다면 특히 인테르 같은 팀은 당연히 뭐 챔피언스 리그를 함께 병행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네. 6명의
득점급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유망주여도 괜찮지만 그렇죠. 그 5명 최소한 필요하죠. 5명은 확실한 선수가 있어야 네. 돼요. 왜냐면 시즌 중에 언제든지 부상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그래서 이번 시즌 이게 뭐 그 선발 출전한 기록들인 거고요. 근데 확실히 보시면 브로조비치가 7경기밖에 안 되죠. 선발 출전. 그 예. 정도로의 부상이 굉장히 많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보면은 위랑 밑이랑 차이가 출전 시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브로조비치가 없을 때 미키타리안이 나오면서 차라놀루가 밑으로 내려갔다 홀딩으로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갈리아르딘이라던가 아슬라니는 선발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자원이다 선발로는 그런 얘기고 예 그래서 뭐 출전 시간으로 이제 포지션별 베스트 11을 뽑으면 이렇게 뽑히는 건데요. 예. 근데 브로조비치가 예, 이번 시즌 계속 부상이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기도 했었고 그것도 저 때가 이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일정이었거든요. 예. 이때 차라놀루가 의외의 그 홀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선수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 깜짝 활약을 펼쳐준 덕에 바르셀로나 제치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긴 했지만 이때가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차라놀루도 그렇고 미키타리안도 그렇고 본래의 성향보다 이 중앙에서의 브로조비치 부상 때문에 조금 내려와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브로조비치가 부상 후 중요 순간에 빠지고 이번 시즌에 유난히 부상이 많고 또 이 선수가 저희가 월드컵 때도 봤지만 활동량 미쳤거든요. 예, 엄청 뛰고 예. 부딪히고 싸워주더라고요. 13kg 이상 뛰고 월드컵 때는 15kg 이상 뛰었잖아요. 예. 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부상이 없었던 편이었는데요. 이 선수의 스타일상 부상 위험성이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일단 그 제의를 한 거는 바르셀로나 쪽에서 제의를 했대요. 바르셀로나 쪽에서 캐시에랑 브로조비치 맞바꾸자. 네, 일단은 피시의 선수를 거의 뭐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로마노가 사비의 결정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예. 디마르지오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디마르지오가 원래 이탈리아 쪽은 가장 정통한 그렇죠. 기자니까요. 최고의 이적 시장 전문가죠. 로마노 선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로마노 키웠죠. 네, 어렸을 때. 로마토가 이 디마르지오 밑에서 일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디마르지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먼저 제안을 한 건 바르셀로나가 맞다. 근데 이제 인테르 쪽도 어느 정도 이 제안에 대해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비의 결정이 남은 거다. 네, 차비 감독이 이제 재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재가를 하려면 역시 캐시에도 이제 백업 자원으로 갖고 있는 건데 그 백업 자원을 누구로 채울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이 선수가 근데 이 정도의 역할로 뭐 만족할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미키타리안의 나이거든요. 미키타리안이 이번 시즌에 중앙 미드필더로 서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상을 이미 이걸 로마에서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후반기 때 보여주면서 그게 이제 인테르가 미키타리안을 영입했던 이유긴 한데요. 어쨌건 이 선수가 그래도 벌써 만 33세로 나이도 있는 데다가 계약 기간도 2024년까지거든요. 그러면 2024년이 끝나면은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면 올 여름에 좀 이적을 보내야 되는. 그건 아니고요. 더 쓰나요, 그냥?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계약 기간까지 하고 아르메니아로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아니면 좀 작은 팀으로 간다거나 결국에는 이 선수를 많이 써봐야 올 시즌 끝나고 한 시즌 정도 더 쓰는 정도다.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 영입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갈리아르디니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뛰었을 때도 항상 뭐 아픈 손가락이었죠. 인테르 팬들한테는. 예, 이게 장신의 피지컬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퀄리티가 뭐, 그래프도 봐도 뭐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적료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추세인데다가 계약 기간도 이번 시즌으로 만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를 뭐 연장 계약을 할 거면 이제 조만간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보다는 차라리 정리하고 새로운 미드필더를 데려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슬라니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도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긴 한데 이거는 왜냐면 임대로 데려온 거고 그리고 완전 영입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데려온 거여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쪽이 자금 사정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선 임대 후 영입으로 대부분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슬라니는 완전 영입은 될 걸로 개인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아직은 덜 여물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후스코어도 평점이긴 하지만은 다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예,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키타리안과 아슬라니 사이에 조금 이제 중견급 선수가 있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그 세리아에서 2경기 선발 출전했는데 이게 평점이 낮은 게 교체 투입되면
당연히 평점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 단순 이 선수는 그게 아니고 선발 출전했을 때 낮았다는 소리거든요. 예. 로마전에 77분 출전해가지고 6.1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솔로전에도 선발 출전했는데 이때도 6.1점에 전반 종료와 동시에 교체 아웃됐고 또 이제 두 경기 선발 출전했을 때마다 다 옐로 카드를 받았죠. 예, 결국에 이제 파트너로 나왔던 차라놀루나 바렐라가 주전급 선수들이니까 어느 정도 감독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 거고, 특히 로마전 같은 경우는 빅매치니까 뭔가 펼쳐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건데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고. 사실 그러니까 저 때가 브로조비치가 부상이어가지고 그렇죠. 아슬라니가 브로조비치의 백업이어가지고 써봤던 건데 저 때 안 돼서 결국 차라놀루를 내렸던 게 대박을 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망주들이 포텐이 팍 터지고 갑자기 떠오를 땐 이렇게 주전 선수가 부상일 때 나와서 잘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걸 해주지 못한 것이고, 무엇보다 사솔로전은 부진했기 때문에 전반 종료 후 교체, 이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인테르가 지금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게 그 2023년 후 계약 만료인 선수들인데요. 물론 뭐 아슬라니하고 이제 벨라노바 같은 경우는 완전 영입 옵션이 있는 임대로 데려왔고, 또 아체르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긴 해가지고 뭐 이 선수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슈크리니아르도 현재 재계약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거 계속 협상은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더브라이도 갑자기 하향세가 오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인테르가 계약이 이번에 만료인데. 예. 그러면 센터백 2명이 나가버리면 센터백도 보강을 일단 해야 되죠. 예. 그리고 톱 자원에서도 제코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제코는 잘하고 있지만은 예. 이 선수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테르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루카쿠도 임대로 데려왔는데, 루카쿠가 부상도 많고 인테르 와서 이번에 복귀했을 때 나왔을 때도 좀 별로였거든요. 그러면 예. 인테르가 이거 임대 연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어쨌건 제코가 라우타로랑 함께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제코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공격수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중원에서도 아까 갈리아르디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윙백도 또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다르미안도 계약 만료고, 그런데 이 선수도 만 33세죠. 예. 담브로시오도 만 34세죠. 아. 예, 근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둠프리스는 인테르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죠. 예, 인자기 감독이 자기 스타일이랑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젠스도 이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윙백 쪽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적 시장에 꽤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포지션, 특히 주전이 확고한 포지션은 조금 저렴하게 백업 선수를 살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원은 그래도 주전은 확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브로조비치가 나간다면 캐시에가 오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캐시에가 거의 주전급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AC 밀란에서 어쨌건 보여줬던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렐라하고 차라놀루는 거의 여기는 완전 확고한 주전인 라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업급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큰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또 이제 황인범 선수를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는 굉장히 몸값이 비싸고, 특히 센터백은 최근에 많이 비싸졌어요. 네. 그리고 윙백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찾기 쉽지 않아서 윙백은 매우 네. 찾기 힘들죠. 그래서 싸게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드필드 라인은 다른 포지션을 다 영입해놓고 백업 자원 한 명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황희범 선수라면 사실 뭐 터지면 좋고 또 네. 투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볼 만한 선수로서 괜찮은가를 이제 보고 있는 스카우트를 파견해 본 것이다. 결국 네. 이것은 좀 일리는 있는 뭐 이적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인테르가 중국 자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수닝그룹. 예. 스티브 장이 이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자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아 예.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민재 선수도 원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를 했었고, 콘테 감독 시절이었죠. 그렇죠. 베이징 고안에 뛰고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관심을 보였고 협의도 했었는데 네.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페네르바체 가서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원래 그래서 슈크리니아르가 떠난다면은 김민재를 영입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슈크리니아르가 결국 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이적료 협상에서 이게 맞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슈크리니아르도 인텔에 남고 싶다는 의지들을 조금 내비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김민재 영입을 못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게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이제 중국 내에서 특히 뭐 중국 자본이 뭐 세리아에 투입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세리아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고 또 중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좀 아시아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경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또 꽤 있다고 해요.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김민재 선수가 최근 이탈리아에서 활약하는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선수들 데려와서 한번 해볼만 하구나 또 이런 긍정적인 뭐 인식이 나왔을 수 있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차범근 감독님이 과거에 활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시아 선수들이 또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하니까 또 이제 그 아시아 선수들이 그때 또 많이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1호 진출한 그렇죠. 이후 해버지로 불리는 이유가 그 뒤로 정말 많은 한국 선수들이 주르륵 뭐 심지어 뭐 김주현, 조원희 같이 좀 K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던 선수들까지도 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활약 때문에 아마도 이탈리아 리그 팀들이 한국 선수들 잘하는구나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되면 또 이런 물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범 선수에 대한 인테리어의 관심은 결코 낭설은 아닐 것이다. 조금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가게 된다면은 주전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거기에 차라놀루하고 바렐라를 넘기는 솔직히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황희범 선수가 이제 FC 서울에서 다시 유럽에 나가는 걸 고민했을 때 주전 경쟁을 신경 쓰기보다는 좀 배울 수 있고 좀 높은 수준의 무대를 경험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하는 수준의 리그로 솔직히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인테르에서 제안이 온다면 그리고 분명히 뭐 영입한다는 건 또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가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제가 그 차라노글루 얘기를 계속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레버쿠젠 시절에 차라노글루 생각하면서 그 정도 넘어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성장했듯이 차라노글루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세리아 최고의 미드필더들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황희범 선수가 이제 인테리에 갈 경우 뭐 사실 코파 이탈리아라든지 뭐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고 특히 이제 최근 그 인테르 선수들의 좀 부상 이슈까지 생각한다면 가볼만 하다. 오퍼가 온다면 고민할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사실 1월 이적 시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비유럽 쿼터 이적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 매체에서도 1월에 올림피아코스가 팔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선두 경쟁에서 조금 밀려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현재 3위에 그치고 있죠. 이게 그래도 많이 쫓아간 거예요. 한동안은 막 5위까지도 내려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올림피아코스는 이름값에 맞지 못하다. 올림피아코스는 계속 우승을 해왔던 최근 20년 동안 18시즌을 우승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좀 이어가서 뭐 그리스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고 또 우승 이후에 그 성과를 황희범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리그를 우승을 하고 여름에 조금 팀이 제대로 플랜 A를 짤 때 가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황희범 선수가 여름에는 뭐 인테르뿐 아니라 앞서 노바스포츠가 얘기했듯이 여러 유럽 팀들의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이 아리스와 한 차례 경기를 더 치르고 또 그리스 리그 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과연 황희범 선수 이 활약과 기세를 이어가서 본인이 꿈꾸던 유럽 빅리그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준TV는 새로운 소식들 살펴보고 또 이적설이 나온다면 그 이적설의 진위, 팩트체크 또 직접 취재한 소식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한준TV를 통해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상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